이재명 지사의 개인기, 이낙연 그 당대표의 그 지금까지는 그 진중함 속에 개하고 사실 많이 성과를 이뤘는데 이게 어필이 안 돼 있죠. 정세균 지금 총리의 경륜, 그 대선 주자로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제 자신의 장기가 어필을 하고 또 새 시대의 그 요구에 맞출 수 있느냐, 이것이 서울, 부산 보궐선거가 이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선거다,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할 건데, 이 당 지도부도 고심이 아마 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선에 대한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? 뭐 민주당이 결코 만만한 선거가 아닌 거죠. 네. 그리고 또 선거를 그 만들게 된 요인도 우리 당의 책임이 있었던 거고요. 그래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는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정말 최적의 후보를 그 최대한 시민들께 그 내놓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드리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그때 중요한 것은 여론의 흐름, 바닥의 정서가 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 바닥의 정서나 여론의 흐름은 교체 지수가 얼마큼 높으냐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.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바램이랄까, 기대치랄까, 아니면 그에 대한 요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. 교체 지수가 그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그렇죠. 미친다. 그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보는데, 아마 지금 이제 그 보궐선거도 2달 이 안에 국민들은 또 몇 번의 요동을 칠 거라고 봅니다. 그 기대치와 바람이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그 소상공인 지원, 치료적인 치료 지원 문제,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제대로 대응했는가가 아마 크게 그 이후에 결정 요인이 될 거다, 이렇게 생각해요. 이재명 지사의 저력이 있으니까 아마 당분간도 이 추세, 이러한 그 지지도 아마 그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문제는 이제 우리 당 안에 혼자 독주하는 것보다 적어도 그 양강, 삼강 체제를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이 훨씬 건전하고 마지막까지 안전한 구조가 되니까 그런 구도로 가기 위한 주자들의 그 또 추격이라면 추격이고 또 성과라면 성과, 지지도 향상을 위한 그 노력들이 필요하겠죠. 그 뭐 대안이 이제 이낙연 당대표도 있고 또 정세균 총리도 있고 또 뭐 영남 주자권인 김두관이나 김경수가 드러나지 말라는 법도 없죠. 그 외에도 뭐 또 늘 당에서 그 친문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 드러나는 또 주자들도 있는 거니까, 우리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 또 다음에 전당대 이때까지의 여러 요인들이 요동칠 수 있어서 그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는 상당 시간 가겠지만 그걸로 최종적으로 간다고 이렇게 확신하기는 아직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죠. 이재명 지사의 그 이런 지금 이 지지율,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? 코로나 전국 속에서 보여준 그 본인만의 정책, 본인만의 색깔, 이것들이 그 많은 국민들에게 어필된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행정의 성과를 꼽더라고요. 금방 말씀하신. 그게 동의하십니까? 뭐 행정 성과도 있고 또 이를테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의 브랜드, 이것을 심어주는데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, 이렇게 봅니다. 사실은 정부 여당이라는 것은
국면에 따라서 함께 도매금으로 인식되는 게 크지 않습니까? 그 문재인 정부가 한참 그래도 국민적 지지가 있고 경고할 때는 총리했던 것이 상당히 덕이 됐고요. 또 그 문재인 정부가 비난을 받을 때는 총리였고 당대표였던 것이 또 함께 하락 요인도 되고 그런 거죠. 거기다가 제가 보면 좀 아쉬운 게 방송 토론 같은 데 보면 조금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에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시지 못하는 것이 좀 최근 들어서 왜냐면 당대표가 되면 말씀을 그 평소에 생각하는 걸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 위치하고는 다르잖아요. 그게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그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. 아마 당대표를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또 그런 부분이 본인이 자유롭게 주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상당히 유능하다고 봅니다. 저는. 아, 그렇습니까? 예. 그 자기 목소리를 낼 때도 내시고 당정 조율할 때도 조율하시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. 이제 그 전에 이낙연 총리가 총리로서의 모습은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국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국민들의 인식 또 국민들의 이해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면 정세균 총리는 그 이제 당과 또 국회까지도 전부 다 두루 경륜을 갖추고 또 그 내각에 수반도 하셨던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총리라서 그런지 당한 경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두루두루 아우러져서 코로나 대책에서도 균형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역할을 하신다고 보고요. 아마 정세균 총리는 좀 더 앞으로 대선 주자로 나서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서면 그 어필할 수 있는 요인도 많이 있지 않겠나 보여요. 경륜의 힘이 이제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시네요. 그래서 뭐 한마디로 보면 이재명 지사의 개인기, 이낙연 그 당 대표의 그 지금까지는 그 진중함 속에 겨우 사실 많이 성과를 이뤘는데 이게 어필이 안 됐죠. 그 진중함 그리고 그 정세균 지금 총리의 경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선 주자로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제 자신의 장기가 어필을 하고 또 새 시대의 그 요구에 맞출 수 있느냐 이것이 아마 대선 관전 느낌이 아니겠나 싶고요. 뭐 재난지원금만 해도 제2차 재난지원금 때 그 이를테면 영업을 금지시켰던 그 단란주점, 유흥주점, 콜라텍 이런 데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 발표가 있었지만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은 이 기준 시점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 같고 이분들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당연히 포함시켜야 될 거다. 영업 허가 받고 세금 내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워졌을 땐 당신들은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직종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죠.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반영이 돼서 지난번에 나갔고 이제는 그런 논의는 아예 자체가 무의미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벌써 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인식이 확 바뀐 거죠. 그 정도로 현장을 무시하는 정책 설계하는 경우를 저는 막아야 된다 생각하고 제도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.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필수 노동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캠페인을 제가 제일 처음에 SNS로 시작해서 요원의 불길처럼 탔고 당대표도 여러 번 가졌고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고 이제 필수 노동자 지원에 관련된 것이 지방정부에서 처음 조례로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국가 법제화까지 이루어지는 정도로 바뀌는 거거든요. 그게 현장을 아는, 현장을 배려하는 민생의 문제를 챙기는 그런 그 행정을 해본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요구, 자세, 또 정책 설계, 제안 이런 거라고 봅니다. 이게 최고위원한테 항상 시장님 의견을 다
경청할 수밖에 없겠네요. 이제 그 사안별로는 제 의견들이 네. 상당히 소중하게 다뤄질 때가 있고요. 뭐 일단 그래도 최고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상당히 많은 의제들이라는 게 정치적 현안의 의제들이라 뭐 제가 역할을 크게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아까 같이 현장의 문제와 결합될 때는 아무래도 제 얘기를 경청할 수밖에 없게 되죠. 저도 공감해요. 그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잖아요. 그리고 지금까지 소통 방식과 또 다른 소통 방식이 필요할 텐데 여론들이 모아지는지를 늘 보고 그래서 실제로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데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정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그 정치 모습이 근데 가장 바람직스러운 건가는 그 정치를 기획해가는 사람들이 정치가의 몫이죠. 어디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세계는 더욱 급속하고 정보량은 더 많을 텐데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는 정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.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그로 인해서 그 새로운 길이 정치 영역 속에 등장할 거라고 보고요. 그건 누가 잡느냐가, 누가 리드해 가느냐가 또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.